안녕하세요. PNB 마케팅의 김하성 대표입니다. 제가 지금 75년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47이 되네요. 그래서 47살인데 지금 젊은 그, 그 청년들을 보고 있으니 저희 IMF 때가 좀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조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예전에는 2000년대 전, 그러니까 IMF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대학만 나오면 거의 원하는 곳을 거의 갔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자리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자리도 많았고 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 공기업, 외국계 기업, 그 다음에 공무원, 선생님, 이런 쪽, 그리고 또 군대까지도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군대 복무할 때는 중사에서 상사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쪽을 받겠다 이래도 안 받아줬었어요. 지금도 저희 그 중대장이었던 그 대위가 저 군대 못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IMF가 한창이어서 그런지 너 그냥 제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심했죠. 그래서 어, 그때는 더 심각한 게 이런 거였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 군대에서 IMF를 맞았는데 그 IMF 때 때문에 바뀐 사회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 예전에는 제가 전자공학을 나왔으니까 전자공학과 나왔기 때문에 전자회사 아남이든 뭐 삼성이든 어디든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자격증이 있네 없네 뭐 똘똘한 애 마네 이런 걸 떠나서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뭐 아시다시피 자격증이 있고 뭐 스펙이 막 줄줄줄 해도 안 뽑혀요. 이유는 왜냐면 그 스펙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도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펙에 대한 변별력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스펙에 대한 변별력이 별로 없다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IMF 때 나왔는데 할 게 없잖아요. 뭐 지금은 흔히 얘기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많이 있지만 그것도 요새 없어졌지만 결론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몰랐던 컴퓨터 알아야 되죠, 인터넷 알아야죠,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웹서버라든지 웹마스터 과정도 알아야 되죠. 기업에 요구하는 사항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알아가지고요, 저 예전에 취업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 고장난 걸 제가 다 고쳤는데 고장난 걸 주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고쳐놔 이런 거죠. 그래서 밤새고 그랬어요. 그 컴퓨터가 그때는 사양이 안 좋아서 한 두세 대씩 고장이 났거든요. 한 두 달에 한 번. 근데 그걸 제가 다 한 거죠. 근데 저 이전 세대에서는 해야 했었던 건 뭐냐면 운전면허가 있느냐,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하느냐, 요 정도 스펙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젊은 세대가 들어오면 그 회사에 그 새로운 젊은 피가 수혈이 되면서 그 젊은 피들이 그게 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되게 보호해주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런 친구들이 어느 기업을 가나 보통 1년에서 2년은 그 기업에서 모든 걸 좀 배우려고 하는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생도 했고 제가 부족한 거를 무엇일까, 그 다음에 그 무엇을 내가 메꾸면은 내가 기업 혹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도 했고요. 그러니까 취업하기 전에 공부한 것보다는 취업을 해서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자료를 보면서 저의 많은 뭐 흔한 얘기로 내공을 쌓기 위해서 했고,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성과도 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창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창업 얘기하면 또 한 세월이고요. 좀 슬픕니다. 그래서 그 창업, 여러분들한테도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이 창업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서두를 수밖에 없고, 그 서두름에서 실수가 나와서 하는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과 사람을 되게 잘 연결해 줘야 되고, 사람을 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람을 잘하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탈도 조금 약한 면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표현하거나, 하여튼 뭐 장사가 됐건 뭐 무엇은 일을 하든 다 사람과 사람의 대면이잖아요. 뭐 요즘은 뭐 잔디로 하거나 뭐 뭘 하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얻어내야 되는 거고, 줄 건 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뭐 대학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어렵게 창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한 23년 정도 된 거죠.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거꾸로 이제는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을 많이 뽑잖아요. 그러면 뽑으면 글쎄요, 저 같으면은 제 돈 주고 뽑으라고 하면은 좀 뽑기 어려울 정도의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벨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신입사원은 회사를 들어가서 또 누가 얼마만큼 더 빨리 배우냐 이거잖아요. 그죠? 습득하느냐. 그래서 회사 일을 하느냐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뽑으면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다 가르쳐 주는데 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생기면 괴로워하다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야, 그런 각오도 없이 들어와서 가르쳐 주는 거 못 배웠다고 나가면 너 다음번에 있던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나가면 홀가분하대. 근데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 때문에 스펙이 높고 뽑히는 친구들 때문에 그 다음 단계들이 회사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회사는 경력직을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6개월이나 1년 동안 배우는 기간 동안 들어가는 돈하고, 경력직을 통해서 급여가 더 많겠지만 그 경력직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업무가 훨씬 더 원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저희 회사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보면 뭐 젊은 친구들이 뭐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막 진짜 막 이렇게 퇴사하도록 막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친구들을 뽑는 것도 웃긴 거고요. 뽑아놨고 데리고 와서 교육시켰는데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현황도 잘 모르겠고요. 이상하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항상 자 보세요. 이제 저희 얘기는 일단락 하고요. 저희 회사도 그렇고 다른 회사도 보면 이건 취업 시장이잖아요. 시장. 그쵸? 그러면 지금 취업 시장에 매년 보통 50만 명 되는 젊은 친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회사는 지금 일자리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비는 사람을 그냥 대체해서 뽑는 형태. 얼마 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만 공채를 놔두고 나머지를 없앴죠. 근데 그 공채를 한다는 내용도 삼성전자가 가장 가려운 부분, 그러니까 4차 산업이나 AI, VI 뭐 이런 쪽으로 공채를 많이 뽑아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올라오는 친구들만 쓰고 나머지는 흔한 얘기로 그러니까 퇴사시키는 그런 작전이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회사가 원하는 형태로 하지 못한 친구들은 뭐 하겠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결과물을 못 내는 친구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해서 그런 친구 그냥 거저 밥 먹여주나요? 아닙니다. 삼성전자만큼 인력관리 철저한 데 없어요. 제가 알바해봐서 알아요. 정말 철저합니다. 인력관리 진짜 철저해요. 그러니까 노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철저해요. 힘들어.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고용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해마다 50만에서 100만 명 정도가 더 오버돼 있어요. 일자리에 비해서. 근데 그 일자리는 점점 어떻게 돼요? 그 발전하면서 기업이 발전하면서 줄어들고 있어요. 요 일자리가 좀 줄어요. 근데 대학을 나오는 친구들은 더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못하네, 전년도 못하네, 전전년도 못하네 이렇게 오래 하는 애들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사이클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데 수요는 많은 거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흔히 그럭저럭 취업을 잘했다고 하는 2000년대생도 지금 보면 2000년도에 취업했던 사람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회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취업했던 친구들도 지금 과장급 정도 돼서 나오고 있어요. 취업 시장에. 그리고 대리급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갓 졸업해서 회사한테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취업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만한 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경쟁력이 있다. 나를 쓰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근데 기업은 경력직을 뽑으면 확실하잖아요. 그냥 교육도 안 시켜도 되고 쭈루룩 해요.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는 요새는 시스템이라든지 플랫폼이 너무 발달이 잘 돼서 그 신입 직원들이 할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미생을 보시면 됩니다. 미생을 보시면 안 뽑잖아요. 계약직으로는 뽑을 수 있어도 정규직으로는 거의 안 뽑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회사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내가 회사에 돈을 얼마 받느냐 중요하죠. 뭐 기본적으로 월 200은 받았으면 하고 뭐 기본적으로 외국계 기업 취업하면 3,200 정도 줘요. 근데 외국계 기업은 3,200을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뭘 바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회사가 바라는 걸 내가 회사의 기대치만큼 130% 이상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어느 기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기업에서 자리 잡고 있는 선배들이 우리 회사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하니 너는 이걸 공부해서 이렇게 해줘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럼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적성이 맞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공부를 해서 취득을 할 건지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자, 취업은 아마 젊은 세대 취업은 여러분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누구는 취업을 해. 근데 누구는 취업을 못해. 이유는 뭘까요? 전략이란 게 있는 거고요. 그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서 기업한테 어필을 해서 뽑느냐잖아요. 그죠? 내가 수많은 100만 명, 200만 명 중에 한 명이다. 나 별로 없다. 뭐 이렇게 한다. 나의 강점은 뭐냐? 그러면 그냥 저는 뭐 자기소개해 보세요. 그러면 뭐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뭐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뭐 넉넉하진 않았지만 뭐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뭐 저는 어느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게 되게 표준적인 부분이죠. 근데 그게 있으면 막 기업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요. 짜증이. 왜냐면 본인이 취업하고 싶다고 하는 회사에 내용도 안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것도 좀 생각을 해야죠. 자, 이성 친구를 내가 꼬드겨가지고 내 이성 친구,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를 만들어요. 만드는데 그냥 무대 보러 가서 나랑 사귈래? 물론 이것도 전략이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떨어져요. 왜냐면 나랑 사귈래 하는 사람이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거나 연예인급의 얼굴이거나 정말 딱 봐도 한눈에 반할 것 같은 얼굴이거나 이러면은 괜찮아요. 몸매도 키도 크고 돈도 많아 보이고 그러면 뭐 나름 좋아요. 그리고 뭐 대학교 앞에서 정문 앞에서 뭐 람보르기니 타고 야타 그러면 거의 다 타죠. 왜? 꿈이니까. 근데 일반 사람이 가서 뭐 약간 옷도 잘 이렇게 남자애들이 잘 못 입잖아요. 뭐 이렇게 대충 입고 가서 나랑 사귀자 그러면은 어느 여자가 그걸 보고, 물론 극소수는 있지만 잘 안 하죠.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에서는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모습을 원하는 거고요. 그래야 질문이 하나라도 더 가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노력하겠다. 부족한 거 다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겠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여러분들 여성은 26, 맥스 27, 그 다음에 남성은 28이 넘어가면은 신규 취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사회는 그 서열 중심이에요. 그 서열이 직급 중심도 되지만 나이 중심이에요. 특히 여성들은 아실 거예요. 여성들이 많은 부서에서는 여성들끼리의 뭐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빨리 취업한 친구들보다 나이가 너무 많다 이러면은 배척당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어쨌든 신입사원을 뽑는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기업의 담당자인데 40살의 여자 남자가 왔어요. 여러분 뽑으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32살짜리가 왔는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대. 그리고 신입사원이래. 그럼 여러분 뽑겠어요? 그러니까 취업도 어느 기업에서 맞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셔서 잘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항상 남들과 똑같은 스펙, 남들과 똑같은 자소서, 남들과 똑같은 대답, 남들과 똑같은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100만 명 정도에서 한 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받으시면 좋아요. 쓸 거 많잖아요. 그쵸? 근데 세상은 그래요. 돈을 많이 주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어요. 뭐를 하나는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돈이냐 뭐뭐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하는 삼성전자 들어가셔도 여러분들 5년 이상 버티기 어려워요. 왜? 삼성전자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5년 안에 그 업무를 따라잡고 리딩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하겠어요? 못해요. 솔직히 못합니다. 삼성전자 같이 그렇게 고성장하는 지금 이 시대 회사에 다닌다는 거는 여러분들 일이 그만큼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 있어요. 신입직업 왔으니까 그 기술 원서를 가지고 기술 원서 몇 개를 주고 이거 번역해 갖고 이거에 대한 보고서 써. 이렇게 해요. 딱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교 있잖아요. 그 대학교 애들은 직원들은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넘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들은 그 기준이
4시간 단위로 늘어나요. 근데 늘어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밤을 새. 그 밤을 새서 해도 못해요. 그 다음날까지 밤을 새. 또 못해. 또 밤을 새.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보고서는 시작이거든요. 업무를. 그러면 업무하다가 졸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삼성전자를 들어간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얘기하지만 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적성에 맞는 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창업인 거예요. 스타트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IMF 때 벗어났던 건 뭐냐면 그 기업의 일자리를 채웠던 거는 창업이었어요. 소호라는 창업, 벤처라는 창업. 본인이 그런 뜻을 갖고 있으면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창업을 하면 실패 확률이 많겠죠. 배워야 될 것도 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세요.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면 알아줍니다. 마지막 딱 진짜 한마디 하면 우리 IMF인데 게임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 아시는 여직원이, 그러니까 여성분이 그 사무실 길가를 계속 청소해요. 그러니까 비지를 하는 거지. 그래서 대표이사가 어느 날 딱 보더니 이게 누구냐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생기겠어요? 예, 그냥 우리 회사가 좋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 그럼 회의 때 한번 보자. 너 뭐 어떻게 생각하고 뭐 하니? 그러니까 말을 잘해. 너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정직원 됐어요. 지금 게임 회사 어떤지 아시죠? 여러분 한 20년 됐으면 연봉 1억 원 이상 받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급여를 줄지 안 줄지 채용할지도 모르는 데서 한 거예요. 전략이죠. 그럼 여러분의 전략은 뭐냐?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라. 그 실력은 사회에서 통할 것, 기업한테 통할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조언을 많이 들어라. 어렵겠지만 조언을 들어라. 멘토를 많이 만나면서 밥도 많이 사달라고 하고 술도 많이 사달라고 하세요. 뭐 본인은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밥도 얻어먹으면서 조언도 듣고 좋잖아요. 또 마음에 들면 그 회사 취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돈보다는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실력을 키우는 때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취업에 대해서 좀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제 메일이나 제 전화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